자, 여기 이제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때 이제 서양의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이때 이제 받아들일 때 그 내용은 그 원칙 동도소비론에 입각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던 그 원칙은 우리 정신의 문화를 지키되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는 동도소비론을 이제 제창하면서 이런 그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다.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쭉 보면요. 거기 이제 개항의 조선 정부가 서양의 과학기술 도입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위한 기구를 만들었죠. 그 요번에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통리기무화문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또 뭐냐면 조사 시찰단이나 영성사 이런 것들이 파견을 해가지고 근대 문화를 이제 또 문물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80년대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군사기술 도입과 함께 일반 산업기술 수용에도 관심을 보여 기기창, 그 다음에 방문국, 전항국, 건영국, 양춘국, 주일소 이런 것들 공장에 세웠는데 여기 뭐 기기창이라든지 방문국이라든지 전항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영성사업을 다녀와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 방문국은 이제 여러분들 한성순보 아시죠? 이 한성순보를 이제 인쇄했던 곳이고, 전환국 화폐를 찍어낸 것인데, 이거 언제 폐지됐죠? 예, 메가다의 화폐 개혁 때 폐지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들이 세워지고 농업과 양장에 대한 새로운 농법과 기술을 소개하는 이런 이제 뭐냐면 책도 출간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특히 이제 방문국의 설립으로 한성순부와 밑에 있네요. 기타 간행물들이 어 인쇄되어 계열사상을 보급하고 지식을 대중화시킨 데 크게 기여했고 그 후에도 1890년에 들어가면 이제 해외 유학생들 파견하고 여러 가지 근대적 기술학교도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예, 기계학교나 경성의학고나 철도학교, 강업학교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이런 기술교육 정책은 이제 재정난의 어려움을 거쳐서 겪었지만 국권을 이제 뭐냐면 빼앗길 때까지 계속하여 꾸준히 일어났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때 이제 그 농법 중에 이제 그 서구의 농법과 농업 기술을 수용해서 새로운 농소를 만든 게 있었는데 이게 농촌신포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뒤에 보면 이제 그 해외 유학생 파견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동도소개와 관련돼서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받아들일 때 동도소개도 좀 같이 받아들였다고 했죠. 자료 2번에 보면 윤석열 상소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파악을 해주세요. 요거는 기초에 관련된 사료예요. 그래서 요때 동도서기론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적 있어.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두시고 아마 전 강의 때 제가 한번 그걸 강독을 했을 거야. 요 내용을요. 자, 통신수단도 해갖고 뭐 이제 전신이나 전화, 우체사서 설립을 했다. 뭐그 내용도 있고 교통수단도 이제 뭐냐면 발달됐다. 그래갖고 그냥 철도나 이런 것들이 놓여줬다. 경인선이 최초에 부설된 철도였고 그러니까 전기시설 같은 것도 들어와서 이제 한시가 미국인의 합작으로 설립된 한선 전기회사가 동대문 발전소를 건설하고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운영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는 의료시설 바탕으로 해서 강해원 같은 것들이 성립했다. 이게 그때 이제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강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강해원과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그 드라마가 나온 거 같은데 하여튼 있고 이 알렌은 원래 미국 선교사로 왔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미국 공사가 됐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했긴 했지만 좀 약간 뭐냐면 우리나라 이권을 넘기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공헌이보다는 좀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권 중에 운상 금강 채굴권 같은 거 있죠. 미국에 넘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알렌 같은 사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강제원은 이제 그 정부가 그 성립한 국립병원이죠.
여기 이제 지석영이 그 우두법을 널리 보급을 한 걸로 유명해요. 그다음에 대한의원이 있는데 이 대한의원은 정부가 설립된 국립병원인데 실제로 통감부가 건설했어요. 만들었는데 1907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의학이나 약학, 산파, 뭐 간호과 등을 두면서 그 의료 요원을 양성하는 뭐 의료기구, 그러니까 교육기관 역할도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 그리고 전국 각 자해위원도 세웠다. 자해위원은 이제 뭐 잘 알려지진 않지만 이것도 1909년에 통감부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통감부의 정책들 보면 대한의원, 뭐 자해위원 같이 의료 시설들 많이 만들긴 하거든요. 이건 의료 활동을 통해서 학대를 통해서 뭐냐면 일본의 어떤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 일제가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도 의료시설 보급에 상당히 많이 공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너네들이 통치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분명히 혜택을 좀 하면서 너네들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자, 뭐 그렇게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이제 의료시설은 그 우리나라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큰 기여를 해줬죠. 인구 증가에.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도 이 기독교 병원들을 만들어요. 왜냐면 개신교들은 이제 와서 그 얘네는 좀 편하게 이제 선교 활동을 했죠. 이미 이제 천주교가 미리 피를 이제 흘린 대가로 올 때부터 이제 뭐냐 선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선교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대로 개신교 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확대 어, 목적으로 곳곳에 뭐냐면 병원을 세워. 병원과 학교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고 병원을 세워갖고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 그래서 이 병원도 일종의 성교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신교에서 만든 이제 그 병원 중에 세브란스 병원 있죠. 이 세브란스 병원은 나중에 이제 연희전문학교하고 합쳐져. 그래서 오늘날 연세대가 연희전문학교 연자와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가 합쳐갖고 연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소경은 종독법을 연구 보급시켜 의료인 양성하고 국민보건에 공헌했다.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외워두셔야죠. 네, 종독법은 이번 시간에 천연도하고 관련된 거예요. 천연도. 그 다음에 이제 근대식 건축물 등장해갖고 이제 쭉 있는데 서구식 건축이 이 도입돼서 개성문을 본뜬 뭐 독립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양식의 덕수궁 석조전 같은 거 있죠. 예. 요거 가끔씩 이제 뭐냐면 한능금 기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딩 양식 명공성당 같은 것들이 세워졌다. 자, 과학기술 갈등과 관련돼 갖고 좀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미래행 교과서 볼게요. 미래행 148페이지. 자, 개항 이후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그 부국강병 이도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정부도 이 동도서기론 입장에서 그 당시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다. 여기 정리 좀 잘 돼 있네요. 예, 여기 보면 통신, 그다음에 교통, 유효기관, 기타 기관 있는데 통신에서 이제 전신하고 이런 관련된 1번이나 청인제였는데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요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환을 설치했고 전차 같은 게 한성전기회사가 이제 두 번째로 있고 만들었죠. 아시아에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노선이 만들어졌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에 따라서 1880년대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외국인 기술자와 교사를 초빙하였고 이때 근대적 무기 공장인 기기창을 설치하고 방문국도 세워서 신문을 발행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던 강혜원을 설립했는데 이 강혜원이 나중에 이름이 제중으로 이름을 바뀌어요. 이름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강혜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지원을 알렌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야. 예. 그래서 1885년에 세워지고 1년 뒤에 1886년에 제중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서양 위료 선교사들 중심으로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의 일까지
서양식 기술로 시도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또 의학고도 세워요. 그래서 큰 역할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제중원이 세워진 계기가 됐던 알렌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갑신전변 당시 칼을 맞아 목숨에 위태웠던 민용익을 미국 선교사 이사였던 알렌이 살려낸 일이 있었다. 자, 이를 계기로 해갖고 서양의 의학의 우수성을 알게 된 정부는 강의원을 세웠고, 이 명칭이 1년 뒤 제중원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그다음 근대적인 도시 통신 및 교통의 편리성을 인식하면서 전신서의 가설됐고요. 전신서 가설 시기들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무로. 그래서 1번이 부산에서 이제 까지 연결된 게 1번이고, 인천서 의주가 이제 청라인데, 청라 내용 이제 전신서도 나중에 다 1번이 강탈하죠. 네. 자, 그다음 우편 사무가 이루어졌으며 만국 우편 연합을 가입하여 외국과의 우편 조도 가능했다. 한실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설립된 한성 전기 회사에서 발전을 세우고 전등도 설치했으며 전차 노선도 부설됐다. 이 전등은 이 이제 여기 이제 했던 이 미국인 합작 기업이 주주가 에디슨 쪽의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전등을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걸 공중에 저기 덕수궁이나 이런 데서 막 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그때 뭐 전등이 확산된 것도 아니고 시범 초기에 있었던 전등을 가지고 와갖고 여기 설치했다고 그래요. 예. 자, 철도는 경인선에 이어서 일본이 노일 전쟁 수행 등 군사적 목적 경부선과 경인선을 부설했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토지가 철도 분위기가 수용돼서 민중생활 기반이 파괴됐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매우 컸다. 자, 근대 시설은 생활의 편리함을 줬지만 대부분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했고요. 또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영업이 좀 뚜렷한 거죠. 예. 그래서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일본이 이제 철도망을 만들려고 하니까 요구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철도망을 파괴를 하다가 잡혀서 이렇게 처형당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밑에 사진.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간도 관련된 아까 아침에 해외 동포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요거는요. 자, 개항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투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민중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기근이나 빈곤, 수탈 등에 피해서 새로운 삶을 터져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제주와 가까운 안주와 연해주에 이주한 사람이 많았는데, 자, 이들은 현직 토착민의 핍박과 가정 고난 속에 항구지대를 개간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의병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자, 이들은 이주민과 연대해 자치적인 한인사회가 형성돼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었고, 만주의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건 1910년대, 20년대 독립운동 할 때 더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미주 지역의 한국인의 이주는 노동 이민이 주류였다. 1903년에 첫 발을 딛는 하와이 이민은 대한제국 정부가 공인한 최초의 합법적인 이민으로서 이주민들의 하와이 석탄수수 노동자로 일을 했다. 자, 한국인들 이후 이제 미국 본토 물론 멕시코로도 이주했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중에 애니킹이라는 뭐냐면 영화가 있었어요. 요걸 이제 다룬 거야. 자,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고된 노동을 시달렸지만 미주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각종 단체를 성립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예. 자, 그 밑에 멕시코에 조성된 제물포 거짓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 넘어가죠. 자, 해남 교과서 14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이제 경인선 부설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잘못 착각한 게 경인선 부설권을 미국이 소유했다가 경인선 아니네. 제가 경인선을 잘못 읽었어요. 예. 자, 하여튼 경인선 부설권이 있고 경부선과 경인선 또한 일본이 부설된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 근대 문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뭐, 이 근대 문물은 이제 아까쯤에 읽은 것처럼 뭐 서양식 복장이라든지 뭐 독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커피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넘어가서 근대 시설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보면,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서양의학의 서양의학은 주로 선교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죠. 의학을 활용해서 개신교 선교사를 이제 전했는데 이거 뭐 성경책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안증뱅이에게 이제 손을 대니까 안증뱅이가 뿔떡 일어나고 장님이 이제 눈을 뜨라니까 또 눈을 뜨고 자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믿겠죠.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용 의학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힘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걸 받고 서양 의학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수 이제 기독교를 믿잖아요. 자 이런 이제 선교 수단으로 이용한 거야. 자, 정부는 1885년에 서양병원인 강혜원 제주공을 설립하고 알렌에게 이제 운영을 맡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 통관부는 대한제국의 이제 그 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앞에서 통관부가 세워진 게 대한의원이 있다고 했죠. 대한의원, 뭐 자해의원 이런 것들에서 의료체계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다음 근대 우편제도에서 우전총국이 개국이 시작했으나 갑신전면 때 중단하고 갑오개혁 때 을미개혁 때죠. 정확히 말하면 이후에 재개됐고요. 1185년에 전신 업무가 개시됐고 1886년에 경국에 전화가 가설됐고 한성과 인천사의 시의 전화도 개통이 되었다. 자, 한성 전기회사는 뭐 한성의 발전소를 만들고 전차를 개통시키고 그다음 전등을 이제 설치를 했죠. 자, 여기 한성 전기회사 좀 볼게요. 아마 요 전기회사 명칭 싸고 나올 수도 있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자, 한성 전기회사는요. 내용 보면 189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고 사실상 항시대 지원 속에 경영이 이루어졌다. 미국인 콜브란과 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했고 이후 경영학과로 콜브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04년에 한미 전기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예. 자, 철도 부서에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 철도 부서는 이런 철도 부서의 어떤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이제 가져오냐면 시간 개념을 알려줘요. 이게 근대적 시간 개념. 이거 동아시아사에도 나오는데 그냥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도 철도가 개선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철도 시간에 맞춰 갖고 이제 움직이게 돼.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코리안 타임이라고 했던 말한 것처럼 느슨했거든. 그래서 뭐 정오에 만나면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1시간, 2시간씩으로 약속을 잡고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철도에 따라서 이제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따라서 뭐 관공서나 공장이나 회사도 같이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 시간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 철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철도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통의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발한 기차 덕분에 근대적 시간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능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지만 철도는 일제 침탈과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되었고 그 다음에 부설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철도 부지로 강제 수용되어 민중들에게 크게 피해를 끼쳤다. 자, 이에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물 도입은 점차 이제 평등 의식과 사회 철폐, 민권 의식의 향상에 항상 근대 의식 향상에 확대 기여했고,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여성 교육기관의 필요함을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여성 교육기관의 필요함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당시 이제 여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자, 한번 빈칸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단발이고요. 요거는 나오면 좀 맞힌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네. 정부가 1880원의 근대식 병원이었다. 뭘 만들었다? 강혜원. 네. 문제가 약간 더럽게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뭐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자, 1899년 한성 전기회사가 한성의 발전을 만들고 서대문과 청량리 오가는 전차를 개통했다.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들면 전차보다는 제가 만약 문제 내면 요걸 만들겠어. 요 회사가 뭐냐? 회사 명칭을 쓰시오. 한성 전기회사.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체로 넘어갈게요. 실체로. 자, 신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 근대 신문. 자, 이 근대 신문과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에 나왔죠.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정리하고 나서 강독을 좀 하죠. 그래서 기본 강의 교재를 잠깐 펴보시면 자, 언론기관 활동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성순보죠. 한성순보. 그래서 한성순보는 박용호 같은 급진개혁파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방문국에서 이제 발간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보 성격의 최초의 성격으로 10일간의 주기도 간보였다. 그래서 10일은 그 한자 순이에요. 순. 그렇기 때문에 한성 순부가 붙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주일 단위도 주일 단 일주일 단계도 이제 뭐냐면 일주일로 이렇게 생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일 단위도 이제 생활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10일 하고 나서 뭐 하루 쉬고 그렇기 때문에 한성 주보보다는 이제 한성 순보가 처음에 만들어진 거야. 이런 그 동양적 관념 때문에. 자, 하여튼 이건 순한문이었고 내시사 및 신문물 소개를 해줬다. 근데 이제 이게 일시 폐간이 되죠. 갑신전변 때 이제 폐간이 됐다가 불타 없어졌죠. 방문각이. 방문각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만들어져요. 이때 이제 한성 주보로 이제 만들어져. 자, 이 한성 주보는 앞에는 한성 순보는 이제 온건개합파가 아니라 급진개합파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건개합파들이 운영한 신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문 홍역체였었고 국학문 홍역체이죠.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 그렇지만 제정 나온 이제 방문국이 폐지되면서 폐간이 되었죠. 폐간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성순부가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급진개합파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 내용들이 되게 보면 반청적인 내용들이 많아. 1번은 이제 좋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청라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나라가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도 일어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1884년 1월 30일자 한성순보 10호에 청나라 병사가 거기 이제 종로 강통구 옆에 있는 약방에 약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투다가 총을 쏘아서 약방 주인하고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예, 이걸 보도를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청해 부양대신이었던 이용장의 명의로 항의서를 보냈어.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부가 펴내는 간부에 그 이야기 근거도 없는 것을 보도할 수 있냐, 허위사실 보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에 이제 조선 정부는 이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그런 요지에 해답을 보냈다고 그래요. 자, 그만큼 이 한성순보는 이제 그 뭐냐 급진개합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반청적인 논조의 기사를 많이 썼다. 예.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는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보자. 독립신문은 이제 그 서재필 등 자유주의자가 발행한 독립협회 기관지로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배양하고 최초의 민간신문이죠. 앞에 이제 한성신문은 간보지만 여기 민간신문이에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로서 하루마다 이제 발간이 되고 순한국판이야. 순한국판이다. 띄어쓰기. 그래서 국문 보급에 기여했고요. 그다음 한 면은 영문판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판을 발행해서 한국을 올바르게 홍보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설립이나 상품 서적 등에 대한 사업 광고를 게재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립협회 해산한 후에 쇠퇴했다가 선교사였던 아펜젤로와 에버리라는 사람이 경험했지만 부신을 원치 못하고 결국에 1899년에 폐간이 돼요. 폐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보죠. 대한매일신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데 이게 키를 잘못 눌러갖고 이게 그 이걸 이제 뭐냐면 끊어진 것 같아요, 녹화가. 그래서 다시 나중에 편집할 때는 이어 붙일게요, 이걸요. 자, 그러면 독립신문을 이제 보고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볼게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신문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저항적인 신문이었고, 비판적이고 항일적인 그런 신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언제 누가 만드냐면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영국인.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 나왔죠. 그래서 일제가 이제 그 당시 이 신문을 건드리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일단 사장이 영국인이었고 그 당시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신문을 건드리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 신문은 국학문 혼용체나 한글판, 영문판으로 간행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신문에도 영문판이 있어요. 영문판도. 그다음 신민의 기간지도 또 활용이 됐다. 음. 그래서 이 활동을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사장이 그 영국이기 때문에 영일 동맹 때문에 검열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주피했던 양기탁엔 1인 불가 여기 일본 사람 들어오지 마라 게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이나 신치와 같은 당대 이제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항일 농조를 풀면서 이제 여러 이제 글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을사조약 부인 친서, 예, 을사조약을 부인하는 그다음 고종의 친서를 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문 같은 게 의병 활동을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요 의병 활동은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되게 의병 활동을 자세히 보도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기사를 썼고 나중에 배들이 이제 일본한테 공격을 받던 이유가 의병 활동을 너무 호의적으로 썼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민심을 물랑케 하고 치안을 어지럽게 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 배대를 이제 뭐냐면 재판장에 세웠죠. 근데 이때 이제 영국인 배대는 영사재판관 있었잖아요, 영국이. 그래갖고 일본이 직접 통감부가 재판한 게 아니라 영국인 판사가 와가지고 재판을 했어. 그리고 통감부는 그 당시 이제 원고도 이제 재판에 참가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도 인정받아갖고 배들이 이제 상하이에 가서 홍콩이가 상하이에 가갖고 한 달 동안 이제 유폐됐다고 해요. 감금당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일본 침략 공격하고 서양 문물을 소개하면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죠. 양기탁 같은 사람이. 근데 배들이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좀 약간 좀 낙심했나 봐요. 그때 상해나 홍콩에 갇히고 한 달 동안 갇히고 나서 그래서 술 마시다가 이제 1909년에 병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910년까지 간행됐다가 안타깝게도 이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에 매수돼서 일제 기간지가 되죠.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속간이 돼. 그래서 이때 이제 매일신보는 1910년대 이후부터 매일신보는 이제 항일 민족지가 아니라 총독부 기간지가 된 거예요. 총독부 기간지. 예. 좀 안타깝죠. 예전에 한번 대한매일신보 관련돼 갖고 이제 수능에서 오류가 난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한성신부 신문에서 그 유명한 논설이 있죠. 이 사람이 시일라 방송대국이라는 논문 있잖아요. 논설 장진을 쓴 이게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다. 이게 오답 처리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그 한성신문에 실린 장지영의 시일라 방송대국은 이게 나오자마자 곧바로 뭐냐면 검열 조치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민중들이 알게 된 거는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한성 그 신보에 실려 있는 시일라 방송국을 가지고 와서 게재를 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성신문에서 처음 실었지만 시일라 방송국을 그걸 실었지만 실제 널리 보급시킨 거는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였어요. 대한매일신보.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그 수능 오답 문제에 발생이 됐던 문제였는데 하여튼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시일러 방송대국도 같이 씻었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성신문을 보죠. 한성신문. 이 한성신문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갖고 이제 뭐 수능이라든지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신문인데 자, 이 한성신문은 남궁옥 같은 개신 유학자들이 발행한 신문이야. 중류라는 건 중류층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고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에요. 그래서 국한문 홍영지로서 항일지로서 장지연의 시일라 방송대국이라는 논설가 그래서 을사조약 심화 기사도 을사조약을 폭로하는 기사도 해서 80일 동안 이제 정관 처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신문지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 사전 검열해서 정관을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장지연의 시일러 방송대국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장지연은 이 시일러 방송대국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탄압도 받았지만 후에 강복 후에 그 당시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1910년대 들어와서 좀 변절돼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언급된 매일신부 있죠. 그때 이제 일본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부에 일본 찬양하는 기사도 이렇게 올리고 논설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훈장도 박탈당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 장지현은 여기에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고 구본 신참을 이제 바탕으로 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면서 보완회를 지지하고 유병운동을 비판했어. 이거는 대한매일신부가 좀 다르죠. 근데 의병운동 비판한 건 한성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도 다 비판했어요. 예, 근데 대한매일신부만 의병들은 이제 호의적으로 이제 기사를 썼던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국신문을 보죠. 자, 제국신문은 이것도 이제 그 보면 이것도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제국신문 이종일, 이승만 같은 순한글 대중지도 그 부녀자들 대상은 계몽적 일간지예요. 그래서 좀 약간 비하된 용어지만 암컷들이 주로 본다 해서 암신문이라 또 했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한 태도와 각종 사회 비리를 비판했다. 제국신문. 그다음 만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도교훈을 받아서 오세창이 창간했죠. 일진을 공격하고 여권 신장을 이제 뭐냐면 강조했다. 네, 이런 신문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기타 신문들은 국민신보, 일진회가 발간된 신문이고 대한민보는 대한협회 기간지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대한협회면 우리가 친일파로 생각하잖아요. 그 협회로. 근데 여기 국권회복을 통한 항일 구국 농지를 정겠다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대한협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다 친일파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뭐냐 민족 독립운동가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카톨릭 교회의 기간지죠. 예, 기간적 민족성을 강조하는데 지금도 있죠. 경향신문은. 그리고 이제 경남일보는 최초의 지방신문이야. 그 외에도 이제 신한민보, 해조신문, 대동공보 이런 것들인데 자, 이 신한민보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군요. 대한인 국민회라는 미국 단체가 있어요. 미주 그 통합단체인데 대한인 국민회의 그 기간지가 신한민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때 가정부와 관련된 임시정부와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이때 이제 신한민보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예,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일제는 이제 이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뭘 공표했죠? 신문지법을 공표했어. 예, 신문지법. 그래서 신문지법을 공표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언론 탄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지법은 이제 1907년에 공표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가 이제 뭐냐 정미 7조약 이후에 입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법법을 이제 공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문지법이야. 신문지법. 그 외에도 보안법, 출판법, 학회령 이런 것들 공표했죠. 그래갖고 이제 신문을 내기 위해서 사전에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뭐 검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신문지법이야. 신문지법. 자, 그래도 이제 한번 이렇게 근대 문물 수련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그 언론기관 내용은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요게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읽어보죠. 예, 근대신문 창간과 관련돼서. 자, 근대적 정치사회 의식이 성장하면서 근대적 언론기관인 신문관행이 필요하게 되었고 근대적 인쇄기술과 기술이 도입돼서 신문과 기타 간행물이 인쇄하게 되었다. 자, 금속활자와 인쇄기계는 이미 사용되었으나 재래식활자와 기계는 정부의 지배층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인쇄물 간행에 사용될 뿐이다. 자, 이때 도입된 근대 인쇄 기술 때문에 인쇄 기술이 또 이제 신문 발달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각종 신문과 출판물은 개화사상을 보급하고 예국계몽사상을 고취시키며
지식을 대중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인쇄 기술의 발달이 이런 이제 뭐냐면 새로운 사상의 보고 지식의 대중화 이런 것들은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약간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이제 구텐베르크의 이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여러 이제 종교 개혁도 가능했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한국 최초의 신문은 한성 순보죠. 1983년에 방문국에서 이제 발행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한문체로 된 간부 중심의 그 전국 간행문이었죠. 예전에도 이제 한성순보하고 비슷한 게 있었어요. 조선 후기 때, 조선시대 때 조보라는 게 있었죠. 조보. 그래서 간청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는 조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시사를 비롯한 서양의 신문화를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갑신전면 1년 만에 폐간되었다가 다시 온건개합하듯 이제 장을 한 가운데 한성주부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되죠. 국문, 국학문, 순한글 기사를 실기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1896년에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근대신문인 간행됐는데 주 3회 발행으로 시작으로 제1간으로 발전된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문어, 내면으로 발행됐고 일반 대중들의 근대적 지식과 국권, 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계도했으며 독립협회가 해체된 후에도 1199년까지 간행이 됐죠. 그래서 독립신문은 영문판이 존재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장에 이제 한성순보 창간사가 있고 독립신문 그 창간 원소인데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이 이어서 이제 1898년에 남궁옥 등이 창간한 한성신문과 그 다음에 영국인 베데리 양기탁과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언론기관들은 국민계몽과 애국심 고취에 큰 목을 담당했으며 본격화된 일제의 시민지화 계획에 저항했다. 자, 한성신문은 국학원 일간지로 발간되어 유학자층을 계몽하여 유학자층을 계몽에 앞장섰으며, 이건 이제 뭐냐면 그 한성신문을 발간했던 그 남궁옥이 이 사람은 개신 유학자예요. 출신이. 그래서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제 왕권을 이제 청양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무 정권의 어떤 그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한성신문도 당연히 그 강무 정권의 어떤 여러 개혁들 지지를 했고, 자, 하여튼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경과를 상세히 시사 보도했고, 이때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유명한 시일라 방송대우로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문인데 대한매일신문은 국문, 국학문, 영문 시험 등 6면으로 간행된 신문인데 양기탁, 신채호, 박은식 등을 집필하여 그 당시 이제 일제 침략사를 폭로했으며 경제적 구국운동을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죠. 이에 일제 통감부는 베델의 국외 처방을 이제 전개했으나 실패했고, 양기탁도 국채보상위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되었다. 자, 대부분 신문들이 민중의 무장투쟁을 폭도로 내달렸으나 대한매일신문은 항일 우명을 보는 등 입장을 달리하게 보였다. 폭동이 아니라 항일 우명이라고 합니다. 되게 호의적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델이 상당히 좀 약간 일본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재판도 받게 돼요. 시한을 물량케 했다는 이유로. 자, 이 밖에 이제 이종희, 이승만이 대중과 분열자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국문 일간지도 창간 제국신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병희, 오세창 등이 이제 국학문 일간지도 간행된 천도계통의 만세보가 있었고, 그 다음 대한협회의 대한민보 등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는 그 국외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교포의 계몽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은 신문이 발간됐는데, 자, 미국의 신한민보와 한일협성신보가 있었고, 연해주에 이제 할판으로 발간된 일간 신문인 해조신문이 간행되어 국내에 발달되기도 했다.
자, 이렇게 국민 계몽과 이제 애국심을 보급을 선도한 언론 활동에 대해서 실제 그 일제는 한국인 발행의 신문을 사전 검열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신문지법을 이제 제정해서 언론을 개정해 탄압했다. 이 신문지법은 1907년에 만들어졌다가 또 한 번 다음에 또 개정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국신문이 있고 만세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국신문 1898년에 이종일이 창간 일간지로 그 당시 한글 전용을 고수하여 서민층과 부녀자층을 독자가 많았다. 한마디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일제 이후에 강제 폐간될 때까지 한성신문과 함께 가장 오래된 발행 시적을 기록하여 있다. 만세를 보면 1906년 송병희, 오세창 등의 창간 일간지로 일제를 공격하고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는 강한 등 민족 사상을 고취시킨 데 앞장섰으며 이인직의 허리에 눈을 연재되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성신문에 장지현의 시일라 방송되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좀 읽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출에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 수능에 이제 한는 검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문지법 관련된 내용 있죠. 요것도 이제 기출 사료도 나왔죠. 요거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물론 이제 이거 나온 거는 이제 신문지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지만 하여튼 그 모태가 됐던 이제 신문지법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미래를 찾아서 한번 볼게요. 145페이지 펴보세요. 예, 145페이지인가요? 예, 그 뒤에 많지는 않아요. 내용은 되게 간략하게 돼 있죠. 자, 개항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계몽할 목적으로 다양한 신문이 발견됐는데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그 방문국에서 발행을 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고 정세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 아간파천위의 서자필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했고요. 독립신문은 이제 한글판과 영문판 두 종류로 가는데요. 국민을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에 전달하였다.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순한글을 가능했고 그다음 한성신문은 이제 국학문 혼용체를 했고 한일 동서였던 시일러 방송대국을 이제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신문은 양기탁 등이 예국지사를 운영하면서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는데 요 대한민국신문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그 항시에서 이제 자금을 대줬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건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항시의 자금을 통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건들지 못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영국이 배들이 발행으로 참여해서 일제 간섭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유롭다. 그래서 순한글과 국학문, 영문 세 종류로 발행되어 독자층의 폭이 넓었으며 한성신문, 제국신문 등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섰다. 자, 언론의 활동은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일제는 항일 농조를 억압하고자 신문지법을 제정을 했죠. 네, 신문지법을. 자, 그 밑에 이제 대한민국신문 내용 보충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한민국신문은 배들 때문에 일본의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일제 침략사를 낱낱이 구탄하여 기사를 보냈다. 신채호 박은식의 애국적 논술뿐만 아니라 일산의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침서도 여기에 실어놨고요. 또 양기탁의 신민회 조직하면서 대한민국신문은 또 신민의 기관지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초 다시 돌아와서 근대 교육기관 성립 과정을 좀 볼게요. 자, 근대 교육 관련된 이제 성립 과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부분이.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그 그때 이제 뭐 교육조소나 뭐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걸 한번 좀 약간 뿌셈해서 있는 내용들과 좀 연합해서 혼합해서 좀 설명하고 나서 강독을 할게요. 자, 근대 교육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시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시기는 개항 직후,
개항 직후에 이제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 있죠. 교육 입국 조서가 공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간 파천 이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큰 틀에다 보면 동도석이에요. 옛것에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근대적 교육시설과 함께 정통적 교육기관도 같이 중요시했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그 교육 입국조서 같은 건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 때는 동두석이고 정통적 유교 인연과 서구의 실용적 지식을 받아들인 부국 강병을 깨는 그 정책을 했고요. 최초로 간민학자 해서 그 학교 만들었죠. 원산학사죠. 그래서 이제 원산 지역은 개항장이잖아요. 거기에 일본인 학교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근대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만든 게 원산학사인데, 이 원산학사는 강과 민이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예. 요거는 뭐 한국 교육사 뭐 교육학에도 자주 언급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동도서기적인 어떤 입장이 반영이 되는데, 경전학습을 위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게 동도죠. 그러니까 시문을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야. 이건 석이죠. 자, 그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개항 초기 때 정부 교육도 이 동도서기에 입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서구식 교육이었던 것과 정통 교육을 강한 건데, 서구식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동문학이라든지 유경공 같은 근대 학교였습니다. 이 동문학은 이제 뭐냐면 통역관이죠. 번역관 이제 통역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이 동문학 명칭도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인 걸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동문학이라는 그 뭐냐면 학교가 있었죠. 통역 그 번역 학교가. 그다음에 동문학을 폐지시키고 나서 뒤에 이제 유경공원을 만들게 돼요. 예, 유경공원. 그래서 유경공원은 그 헐버트라는 교사가 참여했는데, 헐버트는 이제 되게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좀 나중에 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서양 그 사회 운영의 근본을 유교를 두고 조선 후기 이제 한중 사회 내부에 성장했던 서당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시키죠.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서당 교육은 한문 성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도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초등 교육 기관으로서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동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렌도프의 건의를 통해서 학생들 영어 강습을 하게 했고, 이게 있다가 폐지되고 나서 유경공원이 만들어지죠. 자, 갑오개혁 때 이제 교육개혁을 볼게요. 자,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 이제 한국어 암문이 이제 세워지죠. 예전에는 예조에 예속돼 있었잖아요. 교육이. 근데 독립된 기관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외교, 교육, 문화 사업을 이제 담당했던 종래 예조와 달리 교육 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소학교, 사범학교가 설립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의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 양성 위주로 이제 했잖아요. 그게 벗어나서 이제 일반민들도 이제 기본적 국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기초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목적에서 소학교나 사범학교 설립 방침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방침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부터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요거는 부활말 시대 때 이제 뭐냐면 그 교육 개혁하고는 좀 약간 방향이 틀려. 왜냐면 2차 가보기 때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식 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예전에 신문이 나왔던 교육국조서가 공포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근대 국민 육성을 목표로 강조했지만, 동도서기에서 동도는 빠졌죠. 서기만 강조해. 예. 그리고 서구식 시종과 일본식 충효만 강조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데, 그럼 일본식 충효가 뭐냐? 일본식 충효라는 건 뭐냐면 어버이를 섬기는 것처럼 군주를 성배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왕과 신하의 관계는 상대적인 거야. 왕이 왕답게 행동하면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왕이 왕답지 않으면 뭐야? 갇힐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두 번의 반정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인조 반정과 중종 반정이. 자,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주군을 모시면 주군이 개것 같고 뭐 안전이 뭐냐 사이코패스라도 그냥 어버이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돼. 그러니까 충을 뭐냐면 효처럼 하는 거야. 효처럼. 절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까라면 까죠. 예. 그래서 뭐 시민에 의해서 권력 권동이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까라고 해도 대통령답지 않으면 뭐예요? 가치잖아요. 그래갖고 뭐 4.19 때도 이승만 대통령 물러났고, 뭐 촛불 시위 때도 그 박근혜가 물러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나라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본식 충효를 강조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 충과 효의 관계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충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아니, 이때 충과 충의 관계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버이처럼 군주도 절대적으로 충성해라. 자, 이런 거죠. 호를 하는 것처럼 충동해라. 절대적 개념에 이제 이런 충효 개념을 강조했다. 충효를. 자,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 이게 어디 나오냐? 국부셈에 나와 있어요. 국부셈에. 예. 자, 근데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상실되면서 이제 소학교론과 항선사무학교 규칙이 되는데, 요거는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뭐냐면 구체화되죠.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중학교가 성립되고 성균관이 정비되고 상공학교와 외국어학교 등 관리학교가 설치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가보기록 2차 개혁 때 제외하고는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아간파천 이후나 이런 것들 이후에는 대부분 뭘로 바뀌었다? 다시 예전에 동도서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사립학교나 뭐 관리학교나 그다음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민족사학에서 이제 사립학교 크게 민족사학과 개신교 선교사들 학교 나오는데 대개 이제 이 민족사학 등 예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했고 뭐 대표적인 학교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보성학교, 직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직명여학교는 있죠. 직명여고가 있고 숙명여고도 있죠. 예. 요즘에 문제가 됐던 숙명여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학교도 보면 배제학당, 이해학당, 경신학교, 정신학교, 숭실학교 이런 학교도 있어요. 예. 지금도 남아 있죠. 배지대학교, 이하여대, 숭실대학교 이렇게인데 원래 숭실대학은 그러니까 숭실학교죠. 전신학 이게 이제 서울에 있었던 학교는 아니고 평양에 있었던 학교야. 여기 평양에.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의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에. 예.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학교 전문학교는 이제 한성 법학공 보성 전문학교 이렇게 이제 있었다. 최초의 전문학교였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국 개몽 운동과 기독교 선교사 대학을 설립했는데 요때 대학은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독립대학을 만든 게 아니라 대학부 그러니까 학교 안에 대학보다는 이제 커리큘럼을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숭실학교가 최초의 대학부를 설치했다. 그 안에도 이하학당이나 경신학부에도 고등학부도 있고 대학부도 이제 같이 설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차 1910년대 제1차 조선교육령에 입각해서 대학교를 못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교는 다 없어져. 대학교는 다 전문학교로 개편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일제는 이런 사립학교를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교과서 도서 검정 규정이나 학회장 같은 걸 공포했다. 앞에서 얘기한 학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회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산하기구로서 사립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해보죠. 예. 자, 여기 보면 근대적 교육기관 설립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읽기 전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16번이에요. 16번. 자, 문호개방 이후에 박용호나 김옥규 등 일부 개화 사상가들은 개화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주장하였고 독립협회도 부국강병을 위해서 근대적 교육시설을 실시를 주장하는 등 근대적 교육기관이 성립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때 이제 최초의 이제 간민합작기구 그 교육기관으로서 원상학사가 있었죠. 그래서 1833년에 한경도 덕원 주민들이 그 당시 개화파 인물들의 권유에 의해서 기금을 모아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예. 엄밀히 완벽한 사립학교는 아니에요. 요 사립학교는 이제 간도 끼었기 때문에 간민합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산 학사를 세우고 문해반 50명과 무예반 200명을 모집하여 산수, 기기, 농업 같은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 자, 같은 시기에 일종의 통역관 양성소 동문학을 만들었죠. 멜렌드로프 건의 받아서.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 중심이겠죠. 자, 영어 간습 기관으로서 그 당시 오전, 오후 두 번을 나누고 영어 1어 등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6년에 정부는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민영잉의 주장에 따라 서울 정동에 유경공원을 세워요. 유경공원. 그래서 이제 유경공원을 세웠고 그때 이제 유경공원이 안에 그 당시 이제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젊은 사람, 그러니까 벗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벗을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게 자원, 그러니까 정부 자원과 우원을 나눴죠. 그래서 자원에는 20대 젊은 관리들을 모집을 해갖고 이렇게 뭐냐면 교육을 시키고 우원에는 15살에서 20살까지 양반 자제들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영어를 교육시켰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또 교육도 같이 했죠. 그때 이제 그 미국인 교사들을 초빙해서 자원과 우원의 현직 문무 관료와 상류층 자제를 뽑아서 영어를 비롯한 수학, 지리학, 그다음에 정치학, 경제학, 역사 등 각종 근대 학문을 교육을 했다. 자, 이때 이제 선교사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헐버트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헐버트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 독립이나 이제 이런 거에 크게 활동을 공헌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교육 활동을 하고 그리고 3인필지라는 책을 썼어요. 교과서를. 이 3인필지도 좀 외워두세요. 예, 이 3인필지도 되게 유명해. 그래서 이제 3인필지라는 그 교과서를 세웠죠. 교과서 썼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1905년에는 헐버트가 고종황제 친서를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친서를 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만나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그 을사조약 이렇게 나쁜 거다 했는데 그 당시 미국 정부는 비협조를 놓았죠. 그래서 실패를 했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1907년에 해이군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또 파견해요. 어, 그래서 이걸 또 파견할 걸 건의하죠. 그래서 이제 이 건의를 받고 고종이 이상설, 이준, 이의종 같은 사람을 특사로 파견하고 이게 또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헐버튼 특사들보다 먼저 회의에 도착해서 그 한국의 주권 회복에 되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권 피탈 후에 미국에 돌아갔다가 성직자 생활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대한민국 수입된 후에 1949년에 국빈으로 돌아갔고 성직자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그때 이제 1949년에 뭐냐면 어 1949년 제가 말 잘못했네. 예, 1949년에 대한민국 수입부에 이제 돌아온 거죠. 예, 국빈으로 초대돼서 예, 제 앞에서 헛말 나왔어. 예. 그러다 이제 한국에 방문한 후에 헐버트는 그때 이제 8월 달에 86세의 고령을 서울에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 서울에 죽었죠. 그때 양아진 그 외국인 모지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 그 모비에 뭐라고 적혔는데 모비에 뭐라고 적혔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의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나 하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예. 자, 하여튼 이 헐버트 되게 유명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도 왔다가 3인필지라는 교과서 쓰고 그 다음에 고종황제 친서도 가지고 와서 미국 대통령에게 좀 전달하려고 했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에 또 특사를 건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또 할 게 뭐냐면 그다음 서양인 그 선교사들 있죠. 이 선교사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들어왔던 서양인 선교사 중에 그게 예전에 한번 10년 전인가요? 영화가 있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영화 있었잖아요. 이게 한참 된 것 같은데, 좋은 놈은 이제 누굴까요? 좋은 놈은. 예. 앞에서 이제 헐버트.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줬죠. 그 다음에 베델. 이렇게 헐버트 베델 있고, 나쁜 놈은 누굴까요? 나쁜 놈은. 예. 나쁜 놈은 알렌이야.
여러 가지 이권을 갖다 팔았잖아. 그다음에 뒤에 이제 얘기했던 스티븐슨 같은 사람이 나쁜 놈이죠. 이 사람은 스티븐슨이 쳐 죽일 놈이야. 그냥 쳐 죽일 놈. 예. 그다음에 여기 이상한 놈은 멜렌도프죠. 이 사람은 청나라 그 고문관 왔다가 청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이 사람들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놈이야.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유경공원 관련된 내용은 좀 봤고,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자, 갑오개혁에 의해서 학부아문이 이제 설치되죠. 학부아문이 근대적 교육기관의 성립과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에 있다 해서 교육입국조서가 이제 반포되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교육입국조서. 요게 뒤에 있는데 여기요. 예,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기출사료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 뭐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된 이름과 시용을 먼저 분별할지어다. 자, 독서나 습자도 고인의 찌꺼기나 죽기에 몰두하여 시세대국의 어두운 자는 비록 그 문장에 고금을 능가할지라도 쓸모없는 서생에 지나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종전의 동도서기적인 어떤 가치를 버렸다. 교육관을 서기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 자 하노니 너희들 신민은 충분하여 위군하는 마음으로 너희 덕과 몸을 모아 온갖 지를 기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지덕체를 길러라 이런 말도 있죠. 자, 왕실의 안정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이 있고 또 국가의 부강도 너희들 신민의 교육이 있도다.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하고 강하면 독립하며 운비하는 제국은 다 인민의 지식을 계명하였도다. 지식의 계명은 교육에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한 근본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성사범학교 간제 외국어 간제를 공표했고 교원 양성 학교제를 정비했는데 이게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가 개교가 됐죠. 이 한성사범학교가 예전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 한성사범학교는 소학교 있죠. 소학교의 교원들 양성하는 학교예요. 여기 보이시죠? 한성사범학교 오늘날 이제 서울교대 지금 하면 뭐 맨날 징징대는 학교도 있죠. 그 학교에 한성사범학교 네, 전신이야. 서울교대 전신. 자, 정부는 이제 같은 해에 소학교령을 공포해요. 그 수학 연한 6년에 관립 소학교를 서울과 지방, 간철부, 소재지 등에 설립하기 시작했고 이어 1900년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으로서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었고요. 그다음 의학교, 상공학교, 그다음 강로학교 같은 걸 설립했다. 여러 가지 기술학교를 설립을 했죠. 자, 학부는 새로운 교육 제도를 실시했다. 국민 소학 독본, 그다음에 조선 역사, 그다음에 조선 역대 사학, 조선 약사, 3인 필지 등을 각종 교과서, 근대적 교과서를 편찬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3인 필지는 학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야. 네, 이거는 아까 지금 헐버트가 만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순한글로 적혀 있는데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 풍습, 정치제도 등을 소개한 게 3일 필지예요. 자, 한편 갑오개혁에 의해 각종 강력기관에서 설립되자 유학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됐고 실제 정부는 1995년 약 200명의 간비 유학생을 선발해 일본 게이오 운석 등에 유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의 신학문을 이제 수학했다. 그냥 사립학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사립학교는 크게 주체를 볼 때 민족사학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사는 민족 정신은 이제 뭐냐면 기른데 있죠. 양성하는데
일제에 대항하고, 선교사들 운영 학교는 일제에 대항한다는 것보다는 좀 얘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고 주로 이제 선교 목적이야. 기독교 전파 목적.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교를 운영했던 거야. 자, 내용을 보면요. 자, 1880년대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묵인되면서 이들이 선교 방편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했는데,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가 배제학 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크래트 부인이 이학당, 언더우드 경신학교를 설립했죠. 그리고 알렌이 국립의료기관 강혜원에서 의학교를 부설하여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 중엽 이후 장로교 감리교 주도로 선교계 학교의 설립이 확대되면서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배아여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계 이제 활동의 이제 학교의 성립 정신은 주 기독교 선교 교육과 여건 신장 및 신식 생활 방식을 보급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즉 유능한 교육자들 양성하고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전달 소개하여 개화시키고 남녀평등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립된 것이다. 자, 이들 학교에서 다수의 한국인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대부분 초등교육기관이었지만 근대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학교 성립과 병행해 민간의 교육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어 관립학교 수를 능가하게 됐다. 우리나라 근대 사립학교 호시가 된 원사학사 이후에 1895년에 민영학이 설립한 흥학학교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사립학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응해서 이제 그 당시 통감부는 사립학교령을 공표해요. 사립학교령.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령은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총수가 2,200개 이뤘으며 그 시설 부족으로 이후 비인가 학교 수까지 합치면 5,000개에 이를 정도 사립학교 중심 운동에 교육 운동이 뛰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립학교 총수가 2,200개에 달았다는 거야. 예. 그 중에 비인가 학교도 합치면 5,000개 됐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사립학교 내용을 좀 볼게요. 사립학교 내용을. 자, 사립학교 내용을 보면 일제는 민족교육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반포하여 그 시설 및 규모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립학교를 개정하고 강제 폐교시켰다. 그래서 사립학교령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국개몽운동계 민족운동가는 배우는 것이 힘이다 라는 정신 아래 교육을 통해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고, 을사조약을 전후로 설립된 사립학교는 대부분 초등교육기관이었으나 점차 중등, 고등, 전문교육기관의 성립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그래서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양중의수, 힘은이수, 대성학교, 모산학교, 숙명학교, 직명여학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보성전문학교, 한성법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자, 사립학교는 주로 역사, 지리, 의생,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화학, 물리학 등을 서양의 신학문과 사상 등에 관해서 비롯하여 산술, 대수조의 교과목을 가르쳤고요. 그중에 관립학교에 도외시됐던 국어, 그다음 한국어, 한국사, 한국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당시 교과서는 학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민족 정신을 익히는 내용은 쉽지 못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별도 학교에서 그들의 취지에 맞는 교과서를 별도 편찬하는 적극성까지는 보였다. 그래서 명신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최신 초등 대학 지진가 그런 교과서도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를 만들 때도 이제 학부의 겸정을 받는 서적을 이용하도록 딱 규정을 지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위한 이런 그 법이었죠. 자, 그 밑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관련돼 가지고 그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미래행 교과서 보죠. 미래행 144페이지. 144페이지 아닌데 잠깐만.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네. 143페이지 표, 144페이지 맞네요. 네. 144페이지. 자, 여기 보면 근대교육이 확산되다 해갖고
개항 후 서양 문물에 접하면서 부국 강병이 이루려면 무엇보다 근대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1883년에 한경도 덩호 주민이 최초 근대적 교육 원상학사를 세워 근대 학문과 외교를 가르쳤고요. 같은 해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 동문학을 세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간민합작이라는 게 아닌 게 이유가 그 밑에 있어요. 원산은 1880년대 개항되었고 원산 주민들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덕운부사로 왔던 정영석은 개혁파 인물로서 원산학사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민이 주도했지만 간이 협조했기 때문에 간민합작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근대 교육을 발전하는데 개신교 선교사 역할이 매우 컸죠. 그래서 배제학당, 이해학당 같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은 근대 학문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근데 민족의식을 일깨운 것보다는 그냥 선교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도 유경공원을 성립하여 미국인 강사를 초빙하고 그 다음에 상류층 자제들 영어, 수학, 군대 교육을 가르쳤고요. 가보개혁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여기 옆에 교육입국조서가 있죠. 수학교나 외국어 학교, 사범학교 등 많은 관립학교가 세워지면서 근대적 교육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강호개혁 때는 상공 진입책을 추진에 따라 많은 실업학교가 설립되고 유학생이 파견되어 근대 문물을 배워왔다. 자, 을사늑약 전후로 교육을 통해서 민족심을 기르고자 하는 예국개몽 운동이 전개되는데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호의 오산학교 같은 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여학교도 많이 세워져 민족의식과 양성평등 사상을 구축시켰다. 자, 이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차 많아졌다. 자, 그리고 근대교육은 외국 선진문물을 수용하고 민권의식과 평등사상, 그 민족의식을 이끄는 데 역할을 했고 일제 통제와 탄압에도 국권회복 운동을 지속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예, 이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각자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해남 애들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내용이 별로 이게 많이 생략돼 갖고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던 7차를 잠깐 볼게요. 7차를. 이제 국학 연구 관련된 내용 볼게요. 국학 연구. 자, 국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뭐냐면 학문과 언어학,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국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바로 전이잖아요. 일제 통감부 시기 때 이 국학을 연구한다는 거는 일종의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고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예국의 어떤 예국의 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주로 국사, 그다음에 국어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국학 연구와 관련돼서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이 될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